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는 말하자면은 제도의 법정에서 넘어가 가지고 이게 이제 국민 주권의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제도 밖에 말하자면 우리 지금 기관 밖의 주권자에서 지식, 지성 혹은 상식의 법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아마 수사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제가 이게 그 이제 민경욱 의원은 이제 법정에서 좀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저는 민 의원 이렇게 만나 뵀을 때도 항상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좀 비관적인 입장을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가 이런 건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그 혁명의 뇌관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지금 혁명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두 군데입니다. 예. 하나는 국민이 들고 일어나거나 또 하나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그렇죠. 둘 다. 예, 둘 다 이제 혁명의 뇌관인데 저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가 이 혁명 뇌관을 터뜨릴 것 같아? 고민이 많겠죠, 뭐. 예. 최근에 약간 예. 이제 며칠 전에 요 네네. 판결 하루 전에 국무총리가 아주 묘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어디서? 저기 국회 네. 대정부 질문에서 네네. 대정부 질문하면 이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이 다 오고 네네. 국회의원들이 이제 질문을 질문하는데 하는데 누가 질문을 지금 뭐라고 한 이제 거예요? 행정안전위원회 네. 국힘당의 그 대구 그러니까 경북 영천 네.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만희 의원입니다. 네. 경찰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질문을 했어요. 네. 지금 선거 관리 부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두 눈으로 다 봤죠. 예. 지난번에 그 저기 뭐야 예. 코로나 예. 저 확진자에 네. 대한 그 처리를 할 때 소쿠리 소위 말하는 네. 이제 네. 소쿠리 쇼핑백 소쿠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데. 예. 명백한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네. 그 광범위한 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정, 네. 이 자기적 부정 여러 가지 의심이 존재하고 국민들한테 그 여론이 팽배하다. 네. 이거 제대로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래 이만희 의원이 한덕수 총리한테. 네. 네. 부정선거 의혹의 여론의 존재에 대해서 아느냐? 네. 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 중대한 문제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행정적으로 지금 뭐 감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 부분을 약간 암시하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챙기겠다. 눈에는 그저 암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들리는데 예. 다시 원안으로 돌아갈게. 이거 건드린다는 혁명이야. 그렇죠. 윤석열 정부의 혁명할까? 그냥 동전치기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거 살벌한 일이에요. 이거 혁명이에요. 이거. 나는 시민사회와 지성과 국민의 이 부분이 굉장히 노도같이 일어날 경우에 혹은 아주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된다 그러면은 뭐요 근데 지식인이든 그다음에 또 운동 쪽이든 해서 잠깐만요. 조중동은 이거를 죽일라 그러거든 이 이슈를. 예, 그러면은 자, 내가 아주 냉정하게 말할게요. 저하고 지금 우리 조 박사님이 매일 아침에 저기 광화문 사거리에 서서 합리적이고 지성적으로 매일 제기를 한다고 국민들이 알게 될까? 간단하게 대답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지금 70% 80%는 아마 묵살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당에서 지금 이만희 의원이라고 해서 행안위에 있으니까 존재하는 의혹의 여론에 대해서 총리한테 문제를 제기를 한 건 사실이지만 국힘당 당사자가 그 문제를 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은 지금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재명이 맞고 윤석열 당선시켰어.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윤석열 대통령 이제 당신이 풀어봐 그러고서 아니 저는 이제 일선에서 뛰잖아. 뛰니까 이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일단 경계심이 혹은 지금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문제 제기하겠다는 그 열정이 옛날에 10%도 안 돼요. 아니 정권을 잡았는데 윤석열과 저기 이쪽에서 그럼 정권 잡은 사람들이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쪽은 이건 다 안 들고 일어나. 윤석열 정부 아래선. 그건 상수로 깔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 박사님이나 뭐 정교모가 이렇게 발표하고 세미나하고 그건 다 좋아. 또 그 해야 돼. 그런데 그게 국힘이나 조중동에서 안 받아줘. 조건을 다 달아버리면은 내 대답이 예. 극히 제한되죠. 아니요 닫은 조건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조건에서 이야기하면은 조건의 변경을 내가 조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적 그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게 지금 낮을 거라고 보는데 이 판결 이후에 다른 양상으로 국민적 문제 제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법 해석의 권위에 대한 잠깐만 거꾸로 말할게요. 이 판결에 대해서 국힘에서 성명 나온 거 있어요? 없습니다. 이 판결 아니 뭐 오늘 내일 뭐 모르겠지 없을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조중동이나 메이저 언론이 언론 보도 한 줄이라도 제대로 나왔나? 아직까지 안 나. 오늘 아침에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거예요. 국민이 어떻게 알아? 저는 그래요. 저는 전제는 국민들의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선거를 위해서 다 튀어나와 가지고 엎어버려야겠다라는 에너지는 예전에도 충분치는 않았지만 그 예전 에너지의 10%도 안 된다 지금. 네. 그리고 10%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끄러워할 일 없다. 칼자루를 윤석열한테 줬는데 윤석열이 칼 휘두르냐 마냐는 기다리고 있는 거다 국민은.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이제 이 식자층이나 담론을 하시는 저기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세미나 열고 뭐 자료 만들고 뭐 개선 방안 만들고 이거는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네. 그거는 앞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의 그 변화의 불길을 번져가게 하는 그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는 일이지. 그렇죠. 에너지 자체를 이렇게 빌드업해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자 두 개를 전제로 했을 때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냐?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과 검찰에서 나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이 혁명의 물꼬를 이니시에이트해서 틀 거냐? 튼다고 보세요? 안 튼다고 보세요? 언젠간 틀 거다. 혹은 안 튼다. 언젠가 틀 수 있다. 틀 수 있다. 틀 수 있다. 저는 틀 수 있다, 틀 거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르익어야 돼 상황이. 그렇죠. 그 상황이 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왜냐면 이건 혁명이기 때문에 물꼬 트면 상대방을 섬멸해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섬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물꼬를 타야 돼.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상대방을 섬멸할 수 있는 조건도 못 만들고 물꼬도 못 튼다 그러면 이 문제에 관해서 무능한 정부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은 무능한 대통령이야. 그렇죠. 맞아요. 자기가 국민이 윤석열 뽑은 이유는 야 당신 칼잡이라며 칼질 잘하게 생겼네. 한번 휘둘러서 배창 한번 따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가장 근원적인 현명 좀 해줘 이 소리야. 예.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전문 관료, 네. 검찰을 비롯한 전문 관료들이 혁명의 전위 세력으로 작동해줘 이 소리가 있었어요 국민들한테. 당연히. 뱅가드. 뱅가드. 몰셰비키 공산당이 혁명의 전위 세력이 그러니까 아니라. 대한민국을 주권이 무결하게 행사되고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신뢰하는 네. 그런 걸로 우리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해왔잖아요. 네. 도대 정상화 시켜라고 하는 그 정상화가 혁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윤 정권한테, 윤 정부한테 맡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 물고 트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이거는 제가 오죽했으면 나 민경호 의원님이랑 굉장히 자주 만나는 사이인데 민경호 의원님 만날 때마다 이 법원 기대하지 마세요. 법원에서 네거티브한 이상한 판결이 나오더라도 계속할 수 있는 운동의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것들이 이제 좀 비관적으로 너무 들려서 이제 민 의원님 그 기운을 빠지게 만드는 말에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죠. 이거는 물꼬를 트면 혁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권이 우롱당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 그렇죠. 그리고 주권이 우롱당한 것에 대한 바로잡기라고. 바로잡기요. 따라서 혁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저기 박근혜 정부 때 저기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했다가 오히려 되치기 당했죠. 되치기 당하잖아. 이거는 혁명이라는 거는 승부 결정이에요.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승과 패가 나눠져. 따라서 이거는 물꼬를 틀 때
이 물이 밀려 내려가서 상대방을 쓸어버리게 섬멸할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된 상태에서 수문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 권하는 거는 이 거대한 수문을 열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예. 수문 열어버려라. 그 시점은 언제냐? 마지막 시점이 내년 말 정도. 내년 말 내후년 초. 총선 6개월 전. 총선 6개월 전이면 내년 10월이고요. 4개월 전이면 내후년 1월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 어깨가 무겁다. 그리고 업보가 무겁다. 이런 식으로 혁명을 일으키면 업보가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공하더라도. 그런데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매달라라고 나는 윤 대통령한테 권하고 예. 싶어. 주권에 우리 전제의 저기 본원적인 이유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결심을 내가 하게 된 이유인 게 며칠 전에 그 싸가지 없는 발언하는 거 보고 전현희 네. 지금 저기 뭐 국민권익위원장 권익위원장이죠.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가지고 임기가 뭐 3년인가 얼마니까 네. 지금도 계속 권익위원장인데 나 몸소리가 쳐지르더라고요. 저기 그 발언 우리 보니까. 저기 저 그 북송 국회에서 발언했죠. 소위 말하면 강제 북송 어부들에 대한 얘기죠. 그걸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라고 질문이 그랬어. 강제 북송 어부에 관한 문제를. 당사자가 제기하면 판단하겠다 이야기겠죠. 죽은 사람 보고. 그 권현희한테 당신 먼저 죽어야겠네. 음. 죽어서 만나야겠네 사후세계. 그리고 환생해 와야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소름 끼치는 얘기거든. 나는 이 얘기가 어느 거보다 소름 끼치냐면 그 누구죠? 왜 그 저기 평양 갔다 온 그 임수경. 임수경이. 예. 임수경이 그 술집에서 그 저기 근본도 없는 탈북자 땡땡들 뭐 이런 얘기했잖아. 네. 근본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남쪽에 와서 말이야. 그거 임수경 얘기는 차라리 거칠지만 정감 있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비하면. 그렇죠. 왜냐면 그 탈북자에 대한 그 반발심이라 그럴까 거부감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거칠게 표현한 거에 지나지 않아.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 저희 국가 권익위는 말입니다. 국민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드디어 작동을 합니다. 문제를 제기하시려면 살아있는 저기 그 당사자가 제기하셔야겠죠. 이건 악마스럽죠. 악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나는 한국말이 그런 악마적 메시지를 그렇게 잘 전할 수 있다는 거를 나 처음 봤어. 그렇죠. 이게 전현희 당신은 올해 악마상 받으면 돼. 아무리 좀 몸소리가 쳐지더라고. 아무리 뭐 발전이 좀 덜하고 뭐 난잡스럽고 하고 하더라도 지금 방금 사자가 이미 죽었다고 죽었다라고 생각되는 걸 아주 악용을 해서 악용을 하는 거지. 자기 제도적인 권한이 야 죽은 사람이 문제 제기 못 하잖아. 그 이야기는 이건 정말 악마스럽죠. 악마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국민들을 고려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그리고 적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종북 종중 세력에 의해서 국가권익위원장 만들어졌어. 그래서 자기가 이거 다루기 싫어. 그래더라도 우리 같은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예의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저희 국가권익위는 법규에 의해서 살아있는 분들이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해야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사자라는 분들이 북으로 가셨고 살아있는지 죽은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서는 저희 국가권익위가 움직이기가 굉장히 곤란할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포괄적인 의미에서 권익위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저희 쪽에서 좀 적극적인 문맥에서 법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밥 먹으면서 직원들 보고 깔깔거리면서 야 내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거 법규대로 해 그냥. 법규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냥 해. 그건 밥 먹으면서 직원들한테 하는 말이고 앞에는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 상대로 예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예의 필요 없는 거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왜 어부들 북한 것들 왔다가 다시 돌려보낸 거 가지고 내가 왜 신경 써야 돼? 당사자가 문제 제기하면 할게. 그 잔인함, 그 싸늘함, 악마스럽다. 그것도 권익위원회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처에 박혀 있기 때문에
결국 혁명적 수단이 아니면은 이걸 못 쓸어내요. 근데 혁명적 수단이란 얘기는 그 혁명적 수단의 뇌관은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야. 그 뇌관 터뜨리면 혁명으로 가는 건데 뇌관이 터지는 순간 필승해야 돼요. 이러면 그렇죠. 상대방 저항 필승해야 되고 선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머리 조금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저항 세력이 상대방만이 아니라 조중동과 국힘 내부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식인들도 많아요. 그 저항 세력이 예. 왜 그러냐면 이런 칼날 위에 올라서는 것들을 싫어하고 덮고 기존 구조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혁명 세력이 음. 저쪽 애들만 반혁명 세력이라고 보면 안 돼. 중립을 표방한 그리고 무관심을 표방한 많은 사람들. 기득권 세력이 다 반혁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짝퉁 보수와 음. 종중과의 공생 관계였거든. 이 그렇죠. 혁명이라는 게 구조 자체가 쓸려 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기득권이 당연히 수구 기득권이 당연히 반발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필승으로 갈 수 있는 그 틀을 짠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신을 다해서 그 틀을 짜고 최선을 다해서 물꼬를 트십시오. 그 길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실까? 예. 워낙 근본적인 문제, 예, 무거워. 이 무거운 문제라서 네. 또 그 물꼬를 트는데 어떤 진영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력하죠. 이거는 승패 결정이니까 물꼬 트면 선멸시켜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물꼬를 튼다는 얘기는 종북 종중뿐만이 아니고 예. 기득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중동. 그 기득권이 스스로 변신할 걸 우리가 강요하는 거예요. 조중동을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의 게임을 선호해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문질러 버리는 거기 때문에 필승해야 되거든요. 물꼬 트면.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갖다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어떤 정치 세력이 이 선거에서 패배해도 혹은 이겨도 이 말하자면 지금 불가사의한 지금 제기된 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 정치 공동체가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약해지죠. 저는 지속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편의의 동물이에요. 편의의 동물이죠. 근데 Animal of forgetfulness and convenience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거 계속 지속할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당위가 아니라고 이런 거 아주 냉정한 권력 게임이고요. 냉정한 현실 게임. 뭐 너무 조금 당위와 또 현실에 대한 이 거리가 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쨌든 면밀하게 뭐 여러분들 판결 내용에서 한번 추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있는 대로 진행을 다 전해보고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야죠. 네. 그리고 이게 세상 일이 어떤 아구가 맞아서 이렇게 딱 상호작용하는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또 의외로 쉽게 가요. 저는 사실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봐. 바로 트나.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